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에 대해 계속해서 이런저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덥다, 약을 못 구했다, 운동을 못하고 있다. 과연 어떤 수감자가 이렇게 대놓고 불만을 드러놓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법무부는 모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일 특검 소환 조사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수감 생활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이후 당뇨 등 지병 관련 약을 구하지 못했고 에어컨이 있는 접견실도 35도라 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윤 전 대통령에겐 운동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입소 당시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아 치료에 필요한 관급약품을 우선 지급한 뒤 외부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을 제한한 적도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법령에 따라 하루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고 다른 수용자와 접촉을 피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을 뿐 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독거실엔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선풍기가 있고 변호인 접견실 역시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냉방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첫 번째 구속 수감됐을 때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강제 구인도 거부하며 국군 서울지구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저희들은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수사진이 밤 9시까지 그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고 그다음에 또 그 시간 이후에 우리 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구속 이후 첫 특검 조사에 불응하자 특검 측은 구치소 측에 공문을 보내 윤 전 대통령 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다른 피의자들도 버티면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소환 조사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접견을 거쳐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특검은 강제 구인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특검 수사가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오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삼부토건 관계사의 전현직 경영진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당시 주가 조작 의혹과 김건희 여사 사이에 연관고리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저 소식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삼부토건 부회장 이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가 회장으로 있는 삼부토건 관계사 웰바이오텍의 전 대표 구모 씨도 같은 시각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 포럼 참석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 부회장과 구 씨 모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삼부토건 주가를 띄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가 급등의 계기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이전부터 긴밀하게 움직인 듯한 정황은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2022년 10월 세계적인 권투 선수 매니 파퀴아오의 내한 기자 간담회에서 후원사 자격으로 참석한 이 부회장은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DYD를 모두 운영하는 인물로 소개됐습니다. 세 곳 모두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묶이며 주가가 폭등한 기업들입니다.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 DYD를 운영하고 계신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이 부회장은 여기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공개적으로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파괴된 많은 사회기반 시설과 이런 기반 시설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의 무대가 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기업들의 경영진을 잇따라 소환한 특검은 원희룡 전 장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 조사에 출석한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를 전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는 16일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의 제보자 강혜경 씨를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선 전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1년 반 가까이 학교를 떠나 있던 의대생들이 전원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유급을 눈앞에 두고 전격적으로 복귀를 선언한 건데 사과는 없었습니다. 의정 갈등 해소에 실마리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박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정 갈등으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새 정부와 국회가 제시하는 의학교육 및 수련 정상화를 신뢰하며 이번 의정 갈등과 같은 혼란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학사 유연화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돌린 건 새 정부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또 대거 유급을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기준 유급 대상자는 8,305명, 재적 대상은 46명입니다. 하지만 당장 복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년 단위의 의대 학사 일정상 지금 돌아온다 해도 학사 운영 방안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학 기간의 조절 등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불합리한 일 없이 합류할 수 있는 방안 자체는 있다. 그런 부분들을 건의드리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복귀 시기와 방법은 의대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각 대학들과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먼저 복귀해 수업을 듣고 있는 의대생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환자 단체들 역시 환영한다면서도 사과가 먼저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피부로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단일히 사과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사과를 할 것인가? 복귀 조건을 내걸고 복귀하겠다. 이거는 사실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정치권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지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김민석 국무총리도 큰 일보 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나서 의대생들의 원만한 복귀에 힘을 실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정부의 대규모 의대 증원 발표와 함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학교와 병원을 떠나기 시작한 게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이후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수련 특례와 병역 특례 등 여러 특례가 제시됐고 급기야 의대 정원까지 원상복구됐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 사이 가장 피해를 입은 건 국민이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이어져온 의정 갈등을 배주환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갑작스러운 발표였습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2,000명은 과학적 근거로 결정된 거라 주장했지만 그 근거는 끝내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했고 전공의들은 수련 병원을 떠나며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동맹 휴학은 불허한다며 강경하게 맞섰고 전공의들에게도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며 복귀를 압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병원은 진료 공백 사태에 빠지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더 심화됐고 문을 닫는 응급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도 정부는 대화부터 하자, 의료계는 의대 증원 백지화부터 하라며 평행선만 달렸습니다. 정부는 수련 특례와 병역 특례를 몇 차례나 제시하며 물러섰지만 전공의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더는 내놓을 카드조차 없어졌습니다. 급기야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는 의료인 처단까지 담기며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흐름을 바꾼 건 탄핵과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지난 4월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부터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렸습니다. 전공의 단체도 지난달 강경파 비대위원장을 교체하며 대화 의지를 드러냈고 의대생들도 국회와 물밑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되겠죠. 복귀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지만 복귀를 전제로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어떤 특혜를 요구하고 나설지가 관건입니다. 의대생들의 유급 처리가 확정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시작되는 이번 달이 의정 갈등을 매듭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역대급 폭염으로 바다가 뜨거워지는 해양 폭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뜨거워진 바다가 열기와 수증기를 육지에 불어넣으며 폭우와 집중호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이나 기후 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를 강타한 폭염으로 바다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중해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해역의 수온이 예년보다 최고 5도 이상 높아 온통 붉은색입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온이 장기간 지속되는 해양 폭염 현상입니다. 동아시아의 해양 폭염도 심각합니다. 남해와 동해, 서해 할 것 없이 짙은 붉은색입니다. 남해와 동해는 예년보다 4도 이상, 제주도 부근은 5도 이상 높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온이 상승하는 속도입니다. 남해 수온은 지난달 하순 나흘 만에 3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7월 상순 기준으로 우리 바다의 수온은 처음으로 25도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갑자기 한 3배 정도 빠르게 수온이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었고 이런 기록은 솔직히 좀 보기 힘든 기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일원에는 지난 9일 올해 첫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역대급 고수온으로 사상 최악의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해보다 16일이나 빨랐습니다. 급격한 수온 상승 원인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올해 폭염입니다. 너무 빠르게 폭염이 시작됐고 또 바다의 수온도 같이 덩달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폭염이 해양 폭염을 일으키고 해양 폭염은 다시 육지를 덮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바다에서 더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폭염과 열대야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수증기 공급이 늘면 폭우의 위력도 커집니다. 저기압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서해안의 높은 수온과 맞물려서 폭우나 집중호우 가능성을 훨씬 높이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바다를 지켜본 전문가들조차 올해 바다는 무섭다고 말합니다.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변동성이 심합니다. 차원이 다르게 뜨거워진 육지와 바다, 수증기가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인아입니다.